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27%, 코스닥 0.45%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중반에 또 하락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죠. 하지만 한국 증시라든지 니케이는 조금은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뭔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잘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반등하지 못한 채로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 예고가 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미국의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환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가치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부터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대형주 위주로 좀 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크게 반등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틀 연속 좀 바짝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폭에 대해서는 만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서서히 이제 코스피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이제 이틀 연속 좀 샀습니다. 하지만 판 양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기관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좀 하면서 또 1조 가까이 매수를 좀 했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매수를 좀 열심히 하다가 금방 또 나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계속 내렸다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오늘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천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오늘 장초반부터 좀 매섭게 코스닥을 매도를 했는데요. 중간에 다시 매수를 좀 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미 내릴 만큼 좀 많이 내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던 만큼 이렇게 반등을 좀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을 때는 대형주 위주의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약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목 강세가 종목별로 좀 하나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좀 갑자기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 주식 빼고 다 올라가네, 그러는 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은 천천히 템포를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물 지수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 할 거 없이 모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도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3%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1.2%까지 계속 떨어졌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를 다시 살리면서 다시 증가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WHO에서도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물가라든지 이런 국제금리 지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촉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뭔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할게요. 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올라서 28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려다가 힘이 또 붙여서 또 눌려지는 모습이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외 가격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리를 한번 잡았어요. 네,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하락분을 메우는 그런 양봉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21선과 이 바닥 라인 사이를 이제 이쪽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패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이제 올라가면서 21선 위로 주가를 형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21선 저항을 맞고 오늘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21선이 좀 꺾여 준다면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21선 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이런 양봉이 하나가 나와준다면 굉장히 패턴상으로도 좋아 보이고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쯤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두산중공업이 하락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최저점으로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려는 것 같고요. 일단은 241선 자체까지는 크게 내려갈 것 같진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증시 전체가 또 좋지 않은 소식으로 해서 크게 내려간다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제 매수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량을 조금씩 사모아 가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 21선을 뚫어서 21선이 이렇게 누워지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제 두산중공업은 제가 좀 매수 사인을 적극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원대를 살리면서 이제 바로 다시 한번 이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지금 분위기 잘 살려서 20주선 살리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5월봉선 지키면서 120 월봉선까지도 지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첫 번째 급상승에 대한 첫 번째 음봉은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그 다음에 MSCI 편입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번 상승이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증시 분위기가 빨리 좀 안정화가 되면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한다면 확실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뭐 기관 오늘 30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조금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이제 4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좀 매도를 계속 하던 그런 움직임이 좀 멈췄고요.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두산중공업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것이 외국인보다 사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 29만 1000주를 매수하면서 드디어 이제 간을 좀 보던 그런 움직임을 끝내고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5%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5%에서 이제 8%, 뭐 10%이 정도까지 지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은 이제 앞으로의 그 국가 신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발전 플랜트를 책임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특히 수소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주 미래 성장형이죠. 그래서 이런 연기금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재무도 완전히 이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자, 지금 5%에서 더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좀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기관 매수세를 받아서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 분위기만 사실 좀 좋았으면 정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장이 조금 이제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천천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수급면이나 차트상의 위치나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도 지금 어제 많이 줄었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두산중공업에 좀 유리하게 좀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오늘 더 줄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21만 주죠. 네, 어제보다 뭐 크게 많이 줄진 않았지만 7만 주도 감소를 하면서 잔고 자체가 이제 500만 주대에서 300만 주대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랐다 줄었다 했지만 7월 말에 7월 29일에 540만 주였던 것이 8월 23일이죠. 거의 뭐 3주, 4주 만에 이렇게 200만 주가 상한이 되었다라는 게 의미가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 자체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줄어서 좋지만 사실 예비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공매도 종목이 공매도를 많이 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지수를 한번 항상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를 좀 보면 일단 오늘은 조금 늘었네요. 대차 체결이 144만 주, 상환이 이제 48만 주 돼서 체결이 이제 100만 주 이상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예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주에서 1,700만 주로 아주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네,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고요. 이때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좀 그런 정체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부터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좀 증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매도 세력도 사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부터 서서히 공매도를 쳐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평균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를 이제 쭉 떨어뜨리면서 이제 여기서도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철저하게 계산된 로직에 의해서 손해보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흐름을 읽고 크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이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보는 습관을 제가 가지고 매일매일 분석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 상세를 보시더라도 오늘 추정 물량이 27,000주였는데 당일 물량은 뭐 41만 주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잔고도 조금 증가했고 외국인 당일 물량도 조금 매도를 해서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흐름 자체는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간 매수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좀 팔더라도 기간이 좀 받아준다면 두산중공업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주로 기간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두산중공업 조만간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확인을 했고요. 네, 오늘 뭐 큰 소식도 없이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자,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아를 매각하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이익을 취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득이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매각금 6,900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보면 2017년 발행 BW, 네, 신주인수권 부사채죠.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통해서 인적 분할 합병 과정에서 현금화 2천억 효과를 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두산중공업이 인적 분할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인적 분할이 되었죠. 그래서 그 두산인프라코아 인적 분할 과정에서 이제 그 BW 신주인수권도 인적 분할이 되었죠. 그래서 그 공시도 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BW가 이제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네, 현대인프라코아가 된다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BW 가격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BW 권리 행사를 해서 네,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현금화된 금액이 두산인프라코아에 있는데요.
네, 인프라코어에 있는 그 현금이 또 이제 이 BW 비율에 의해서 인적 분할이 되면서 그 현금 일부가 두산중공업으로 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들어온 돈이 1,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600억에다가 네, 여기 6,900억 추가를 해서 총 거의 뭐 8,500억 정도의 그런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현금화를 많이 해서 네, 돈을 지금 많이 확보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묘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간 그런 과정을 좀 잘 담았길래 여러분들에게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도 이제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제2의 뭐 이런 인적 분할, 흡수합병 그런 주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경험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알아두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인적 분할 흡수합병을 처음 경험해 봤고요.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도 드렸고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경험을 좀 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끝낼 끝낼 시간 돼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이때도 네, 인적 분할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인적 분할 흡수합병 발표를 하고 주가를 띄운 다음에 신주 인수권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도 똑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폭이 사실은 상승 때까지 다 내려간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그게 다 진행이 되고 나면 갈 자리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우상향했던 그런 움직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네, 좀 오버슈팅을 했던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중공업 네, 조만간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온 것에 굉장히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할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